학생 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한대부고 졸업생. 네. 우리 학생이 어머님들 앞에서는 지금 처음 쓰는 거라고 떨린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 엄마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정보를 얻어서 나를 키웠구나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후배들에게 정보를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머님들이 지금 가장 이제 고민이 고교 선택이죠. 한대부고를 갈까 다른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데 우리 학생은 한대부고를 왜 갔는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약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대부고가 조금 만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갔습니다. 일단 저는 대치 8학군 같은 경우에는 들이는 노력 대비 성적이나 약간 순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고려를 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하는 그냥 자사고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현대고랑 한대부고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현대고는 약간 분위기가 빡빡하다라는 말도 있었고 한대부고 약간 애들이 순하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빡세지 않아서 상위권이나 중상위권 정도가 갔을 때 최대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좀 많았어서 한대부고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후회는 안 하고요. 저는 되게 가성비 있게 대학을 잘 갔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돌아가도 한대부고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가성비는 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왜냐하면 일단 대치를 먼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본인이 공부를 하면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야 계속 공부할 유인도 되고 결과적으로도 좋잖아요. 근데 이제 대치 8학군 혹은 이제 뭐 유명한 외고나 그런 특목고들을 봤을 때는 이게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상위권이 워낙에 탄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넘기가 굉장히 힘든데 한대부고는 그 상위권이라는 벽이 사실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요. 장점으로는 내가 노력하면 그만큼 성적이 수직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아무리 순위가 막 8등, 10등 이렇게 해도 조금만 방심해서 노력을 덜 하면 그만큼 성적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대부고는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기보다는 노력하는 상위권에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한대부고는 어느 정도 공부하는 분위기를 챙기면서 본인이 노력을 했을 때 노력 대비 최대의 성과를 이제 발휘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한대부고를 선택하게 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예, 되게 동감이 가요. 어떠세요? 어머님들도 그런 생각으로 한대부고를 갈까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예, 우리 학생이 말한 게 정말 가성비 좋다는 말이 솔직히 저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동네에서 뭐 진선, 희문, 뭐 단대, 중동 아이들 많이 보잖아요. 죽으라고 노력해도 정말 1등급 따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걔네들은 정해져 있어. 1, 2, 3등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대부고 친구들 제가 이제 많이 만나보면 야, 이렇게 해도 정말 1등급 대가 나오는구나. 근데 이렇게 해도가 아니라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악바리로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면 그래도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 학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은 공부를 잘 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는 그래도 졸업할 때 8등 정도로 했었던 것 같고 고등학교 가서는 한 그래도 1점대 후반 정도로 졸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1, 2, 3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1.1, 2, 3 정도는 많이 없고 보통 그래도 이게 자사고고 어느 정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1등급을 한 명이 모든 과목에서 독점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약간 1등급을 뭐 국어 잘하는 애는 얘가 1등급, 수학은 얘가 1등급 이렇게 좀 나눠 갖는 성격이라서 1.1 이런 애들이 많다기보다는 1.3 정도부터 좀 촘촘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한대부고 한번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장점과 단점? 뭐 한대보고 내신 따기 어렵다라든지 야 여긴 정말 넘사벽이다 아니면 그래도 도전해볼 만하다 어떤 과목이 특별히 좀 어려웠다 어떤 과목이 좋았다 이런 게 혹시 있으면 한번 과목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학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영수가 다 그렇게 내신 따기가 힘든 학교는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머리보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학교는 약간 공부 양으로 승부하는 학교거든요. 국어도 막 문학 부교재에서 몇십 개씩 지문이 나오고, 영어도 지금은 한 80개로 줄었는데 저 때는 100지문 정도 이런 식으로 나왔다 보니까 순수하게 머리가 좋은 친구보다는 이게 얼마나 오래 앉아서 꾸준히 공부하냐가 성적을 결정한 더 중요한 요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딱 공부 방법이 특출나게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다 어느 정도 성적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라 그렇게 크게 말씀드리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약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은 이게 수학이 내신 따기가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동안 수상수하를 많이 돌리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 특성상 대부분의 학교가 다 그렇긴 한데 수상을 정말 많이 돌리고 옵니다. 네네. 저 때는 이제 수상수하 1학년 때 그거였는데, 그래서 이게 모두가 수상을 정말 많은 공부량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상을 좀 덜 했다라고 하면 1학년 1학기 내신에서 상당히 피를 볼 수가 있어요. 내신 따기가 힘든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부 자체는 그냥 성실하게만 하면 되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1로 넘어가기 전에 수상하 정도는 그냥 확실하게 하셨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겨울방학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3 아이들이 고1 올라가기 전에 선행을 쭉 달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공수 원투 말하자면 수상하죠. 그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한대보고에 더 맞을까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상하가 더 중요하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안 하면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은 다 했기 때문에 저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수상은 최대한 많이 돌리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뭔가 수원투를 계속 쭉 나가기보다는 수상 수하를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게 자기가 어느 정도 수학에 자신 있어서 선행을 쭉 나갔는데 수상에서 이게 점수가 안 나와버리면 이게 또 공부하기가 싫어질 수도 있고 되게 좌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선행을 많이 하기보다는 1학년 과목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어머님들 지금 방학 동안에 스케줄 짜실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사실 뭐 미적 안 하면 안 돼. 막 선행이 우선이었지만 학생은 선행을 많이 했어요. 아니요, 저는 딱 수학까지만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아무리 많이 하고 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잊혀지게 되거든요. 정말 수학에 재능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노력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수원, 수투, 미적까지 돌려도 언젠간 어차피 내신 하다 보면 잊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시간에 저라면 수상하에서 엄청 고난이도인 문제를 더 많이 풀 것 같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그죠? 네네. 그러면 우리 이제 한대보고 하면은 사실 영어의 양이 엄청 많아요. 영어 엄청 많이 하는데 우리 친구는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영어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혼자 공부하기는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학원을 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쭉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제가 학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여기저기 다 옮겨 다니다가 2학년 1학기 때 문영 선생님 수업으로 들었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쭉 문영쌤 수업을 들었었는데 처음 문영쌤 수업에 들어가고 느낀 점이 나 빼고 다 여기 다니고 있었구나 였어요, 처음에. 네. 어떤 게 좋았어요? 이거 장점이 사실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일단 첫 번째로 시장 점유율이 되게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지금 제가 쌤한테 여쭤봤을 때는 1학년 기준으로 막 140명 이 정도 듣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한 학년에 300에서 330명 정도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 또 그중에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으로 범위를 좁히면 140 정도면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를 다니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상위권 학생들이 다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영어는 무조건 학원의 힘을 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일단 한대보고는 범위가 너무 많아요. 80개, 100개 되는 지문을 다 똑같은 노력을
넣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 지문에서도 어떤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하나하나 달라요. 뭐 여기서 문법을 강조할 수도 있고 단어를 강조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서 공부하면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중요한 건데, 이게 학교 수업이라는 게 제가 필기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막 수업을 열심히 안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게 수업에 필기에 빵꾸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아도 각 과목당 선생님이 2~3명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희 선생님의 수업을 마스터를 했어도 다른 선생님의 필기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그 공백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문영쌤은 어떻게 수업을 하시냐면, 일단 자료를 만드실 때 저희 이제 애들이 대부분 다 상위권 친구들이 문영쌤 수업을 들으시니까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혹은 필기 좀 잘하는 애들한테 연락을 돌리셔서 필기본을 다 모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한대보고 자료 분석집 같은 자료를 만드시니까 이게 한대보고 쪽에서는 빈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자료 자체가 일단 완벽하다는 게 문영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한대보고를 가야 선생님 또 수업을 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어머님들의 이제 또 궁금증이, 한대보고가 이제 수시 아이들이 좀 잘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수시 챙기기에 한대보고가 어떤지. 그러면 아까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세특은 어떻게 잘 써줘? 그랬더니 좀 좋은 소리를 해줬어요. 어떻게 세특을 잘 챙기는 방법, 만약에 한대보고를 간다면 그런 좀 팁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특을 구성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수강을 하거나 혹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세특을 잘 만들거나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인의 서재 혹은 지식인의 랩실, 서재가 문과 거, 랩실이 이과 거,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전초아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식인의 서재는 문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보통 수시 준비를 할 때 대학교의 특정 과를 타겟팅해서 그쪽으로 쭉 생기부를 밀고 나가잖아요. 네, 지식인의 서재는 그런 세부 전공들, 경영이나 법, 철학 이런 것들을 한 8개, 9개 정도로 회차를 나눠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세미나에서 자기가 속하고 싶은 팀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학과니까 실제로 경영 세미나를 선택을 했거든요. 2회차 경영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사전에 책을 읽고 세미나에서는 외부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강연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속한 세미나를 구성을 하는 게 일입니다. 다른 팀들이 발표를 할 때는 그 강연을 듣고, 제가 속한 팀이 발표를 할 땐 그 모든 단계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경영이라 하면 경영에서 되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배달의 민족 대표님을 초빙을 했었는데, 그 초빙을 하는 매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책을 선정해서 읽고 어떻게 세미나를 진행할지까지 모든 과정을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선생님의 지도하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제가 관심 있는 전공에 대해서도 정보가 많이 생기고 지식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다른 팀들 발표 들으면서도 이런 전공도 있구나. 내가 생각보다 여기 많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생기부에 넣을 수 있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식인의 서재 혹은 랩실은 꼭 한대보고에 가시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고요. 또 전초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학교의 그 윤용구 선생님이시라고 약간 EBS에서 입시 관련 강의하시고 가끔 TV도 나오시는 선생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진행하는 약간 특별관리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거든요, 전초아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약간 일단 자습실을 따로 씁니다. 이 친구들은 4층 자습실을 따로 쓰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입시 관련된 조언이나 생기부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그 로드맵을 쭉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는 좀 대학 잘 간 선배들이 학교에 와서 그 친구들을 멘토링 해주고 학습 계획 짜는 거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도 들어가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전초아랑 지식인의 서재와 랩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대보고의 가장 큰 매력이자 생기부를 채울 수 있는 좋은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한번 우리 실장님한테 한대보고 최근 3년의 입결을 한번 뽑아보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대학을 가는지.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화두에 이제 의대 가는 친구들은 많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의학 계열이 올해 12명, 작년에 15명, 재작년에 12명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친구들도 약대 간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치대나 약대. 그러니까 메이저 의대까지는 뭐, 근데 한양대 의대까지는 또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면 그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탈대치해서 그래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지금 뭐 서영고, 서성한 사실 뭐 좀 여자들이 많잖아요. 남자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예, 이대 숙대까지 합치면 그래도 한 3분의 1? 이 3분의 1 조금 못 미치게는 그래도 메이저를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학교 생활도 재밌게 하고 예, 정말 캠퍼스도 되게 예쁘잖아요. 예. 그러면서 공부도 잘 그 메이저를 좀 예, 서성한까지 갈 수 있다면 예, 한대보고도 참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경쟁률은 사실 제 생각에는 그냥 지원하면 되는 것 같아요. 22년도에는 0.88이라 좀 미달이었고 그렇지만 점점 이제 늘어서 작년에는 1.09 예, 그 다음에 재작년에가 1.27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또 안 나타나고 한다면 그냥 1대1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머님들이 맘 잡고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뭐 좀 있을까요? 뭐 아니면 한대보고 꼭 와라. 만약에 내 동생이라면 어떻게 한대보고 추천하겠어요? 저는 동생이라면 추천을 할 것 같고 제가 돌아가도 다시 할 것 같은데 일단 한대부고가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보통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한대부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보통 여학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고나 여자애들이 많은 학교를 고민하실 때 걱정하는 게 너무 경쟁적이진 않을까, 애들 기싸움하고 그러진 않나 이런 걸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대부고는 애들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순한 친구들이 많고 좀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 분위기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저는 뭔가 친구 관계가 되게 공부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외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정말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학습 분위기 측면에서는 한대부고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제가 꽂힌 게 가성비가 좋다. 예, 열심히만 하면 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상위권이 아주 두껍게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게 좀 꽂혔고요. 또 하나는 수상화를 1학년 때 선점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조금 더 예, 저한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 네. 네, 먼저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 성동구에 옥수라고 있는데 옥정 중학교 그냥 평범한 중학교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 옥수에 살았어서 그 같은 성동구라서 학교가 가깝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저 때는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어가지고 되게 다양한 지역까지 다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어서 거리가 멀어도 그냥 편하게 버스 타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셔틀버스 기준으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수행평가 같은 거. 아니요, 그 제가 생각했을 때 한대부고의 또 다른 장점인데 되게 학생들 편의를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사실 수행평가 같은 게 저는 되게 수행평가를 귀찮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시간 내가지고 이것저것 하라고 하니까 그게 되게 방해의 요소처럼 느껴졌었는데 선생님들도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진짜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생기부에 넣어야 할 요소가 필요하니까 그걸 위해서 자기 진로랑 과목이랑 엮어라 이 정도의 수행평가만 부여해 주시고 성적도 웬만해서는 다 무조건 수행평가 만점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학업 끝나고 해야 할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과 후 자율학습 시간에 되게 활성화시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고 아까 전초화라는 그 특별반에 그 선발하는 그러한 단계 이런 게 일단 야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평소에는 안 다니다가 이제 3학년 때 다니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관리를 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얘네가 잘 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라 굉장히 학습 분위기는 확 잡혀 있는 거고, 이게 또 사실 집에 가거나 다른 데 가서 공부하고 하기에는 전 좀 이게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동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다 보니까 자습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고정 자리도 있고 되게 관리도 빡세게 하시고 공부 시간, 쉬는 시간도 딱딱 정해져 있고 애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서 저는 야간 자습 시간은 되게 추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통 저희는 야자를 하고 밤에 학부모님들이 다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다 차들이 막 서 있어서 최대한 좀 공부하고 이동 시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 2학년 때 안 했는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그리고 아까 그 전초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이 좀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접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초와가 약간 시행 초기여서 그렇게 안 유명했었는데, 이게 저희 때는 그 자소서가 좀 활성화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자소서가 있었는데 윤윤구 선생님이 자소서를 정말 기가 막히게 봐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초와 소속은 아니었는데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친했어서 자소서 첨삭을 다 받았는데,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내가 전초와를 했으면 생기부 방향성도 되게 잘 잡을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웠고,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도 그걸 알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져서 지금은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이과형 학교다라는 말을 듣고도 문과를 선택을 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과형 학교다라는 거는 이제 과학 프로그램들이 뭐 지식인의 랩실도 그렇고, 제가 이과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뭔가 지식인의 랩실과 비슷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약간 추세가 이과가 훨씬 더 뭐 전망이 좋다 하면서 좀 쏠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대 보고도 뭔가 이과가 더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대학 가는 건 문과 친구들 결코 못 가지 않고요. 문과도 오히려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왜냐면 이제 남자 친구들은 보통 이과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문과는 좀 여자 친구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좀 여자친구들의 그 포근한 느낌도 많기도 하고 좀 결속도 잘 되고 해서 괜찮은 것 같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생활과 윤리랑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약간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하러 자주 다니시고 또 이제 수능 특강 집필하시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자체도 되게 수능 출제자의 눈으로 수업하고 하셔서 문과 선생님들도 굉장히 잘 가르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는 4대 6 반 기준으로 한 반에 한 30에서 33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1반부터 4반까지가 문과, 5반부터 10반까지가 이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과가 아무래도 좀 전망이 좋은 시기다 보니까 반은 1반부터 4반, 5반부터 10반을 유지를 하되 한 반의 인원이 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20 몇 명 정도로. 저는 지금 1학년인데 제가 20살 때 고려대 철학과를 학업 우수형으로 입학을 했다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수시 반수를 다시 지원을 해서 지금은 고려대 경영학과 학업 우수랑 계열 적합으로 붙어서 다시 1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반수와 6개월. 네, 수시 반수해서 최저 맞추고 그 정도만 했어요. 과학은 통합과학 정도는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문과였다 보니까 이과 과목은 아예 수강을 안 했는데, 만약에 이과시면 당연히 수학이 가장 우선이긴 한데 1학년 때는 아니더라도 한 1학년 여름방학이나 1학년 겨울방학부터는 물화생지 중에 적어도 2과목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랑 얘네부터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통과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한 대 보고 전용 반 듣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보통 학교별로 내신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강남 8학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강남 8학군에 나오는 그런 시험 문제 기출 유형이랑 저희 학교 유형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서 그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대비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건 정말 극상위권 친구들이 할 게 없어서 이거라도 풀자 하는 느낌이고, 이제 한 대 보고 수준에서 약간 너무 그런 기출을 많이 풀면 오히려 조금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 차라리 한 대 보고 수업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학원을 국영수 그리고 뭐 더 하고 싶은 과까지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영어만 대치로 다니고 나머지는 혼자 공부를 하거나 그냥 필요하다, 성적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동네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가 봤을 때 내가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가, 혹은 우리 학교 시험 유형 자체가 학원을 꼭 필요로 하는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너무 많고 혼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땐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 영어는 무조건 학원을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대 보고 전담반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냐면요. 거의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수업이 집중돼 있어요. 예, 집중돼 있고 수학은 주 1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토반이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한 대 보고에 차를 보냈어요. 차를 보내서 싣고 왔어요. 예. 그렇게 해서 했고 이제 아이들이 사실 이제 한 대 보고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우리 워낙 오래 했으니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 셔틀을 타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예, 동네 애들 아니면 셔틀버스가 완전 거기 주차장도 엄청 크더라고요. 예, 셔틀버스로 하니까 어머님들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대 보고의 특징이 또 저희가 한 대 보고 설명회를 제가 옛날에는 11시에도 하고 했었거든요. 안 오세요. 알고 봤더니 직장맘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어머님들은 모르겠는데 직장맘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맡아서 교육해주면 너무 좋은 느낌? 타가의 개념? 그런 느낌? 그래서 저희가 한 대 보고 이번 여름방학에 밥도 다 해줬어요. 예, 여름방학 때 그 이제 골라 먹는 재미 해가지고 아침에 오면은 우리가 이제 식단을 줘요. 그러면 애가 이제 먹고 싶은 거 뭐 분식, 돈가스, 짜장면, 뭐 김밥, 그다음에 뭐 이렇게 왜 본가 도시락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해서 주면 이제 어머님한테 하면 어머님이 이제 붙여줘 돈을. 그러면 우리가 그거 아이가 그날그날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오늘은 배 아파서 죽을 먹고 싶어. 어떤 날은 김밥, 어떤 날은 거하게. 그거를 이제 매일 여름방학에 매일 했어요. 예, 그리고 한 대 보고 출신, 이제 올해 졸업생 중에 이제 한양대 의대 가고 서울대 치대 간 친구들, 예, 와가지고 수학, 클리닉 같이 진행하고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예, 그 여름방학 때 4등급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요번 2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 올라갔다고 해서 야, 이럴 수가 있나 수학이? 아, 이게 한 대 보고구나.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뭐 실수로 4등급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여름방학 빡시게 돌렸더니 밥 먹여서 텐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이 한 대 보고가 그 수시와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이 일치해요. 말하자면 아까 제가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내신이 어떤 식으로 나오니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일단 부교재를 웬만해선 다 뭐 EBS 연관된 걸로 써서 뭐 1학년 때도 다 EBS 걸로 쓰고 당연히 2, 3학년 때는 수능 특강 교재를 사용했던 것 같고 선생님들도 최대한 뭔가 수능이랑 비슷하게 내시려고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대 보고가 일단 학종 우수형으로 좀 대학을 많이 가는데
고려대 기준으로 이게 최저가 지금은 완화가 됐는데 저 때는 좀 빡셌거든요. 4합 7이었고 4탐이나 과탐에서 두 개의 평균으로 내는데 2등급과 3등급이다라고 하면 평균이 2.5잖아요. 그럼 그거를 3으로 내리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수시로 학업부 수용으로 대학 가기가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도 저희 한대보고는 학우로 잘 보낼 만큼 최저는 그래도 챙길 정도는 된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수능 최저를 맞추면 그 되게 좋은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사실은 이제 수능까지도 다 가능하면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한대보고는 수시도 잘 챙겨주고 아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세특은 어떻게 잘 써줬냐 했더니 선생님이 하고 친하면 좀 잘 써준대요. 그러니까 이 대치동 학교는 안 써줘요. 오히려 이제 어머님들이 막 이거 써주세요 하면은 선생님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거를 자기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한대보고는 선생님하고 친하면 이 세특 같은 것도 잘 써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시로 많이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강북에서 최고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내신이 다 이게 수능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시와 수능을 둘 다 챙길 수 있는 학교 그러면서 아주 완벽하게 내가 정말 1등 할 수 있어. 뭐 2등 이러면은 대치를 가지만 왠지 우리 아이가 조금 불안해. 그러면은 한대보고 보내면 그래도 가성비 좋게 성실하게 하면 잘 성적이 나오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한대보고 보내고 싶으세요? 예, 저도 만약에 우리 아이라면 좀 보내고 싶네요. 네. 네네. 평일에는 수요일날 수업이 있고요. 한대보고가 사실 조금 이제 제가 오래 하면서 느낀 게 잘 안 내보내줘요. 평일날 안 내보내줘서 옛날에는 진짜 수요일밖에 수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조금 그래도 내보내주는 것 같긴 해요. 예, 학원 다니라고. 그래서 이 친구도 1학년 때는 사실 야자 안 하고 학원을 많이 다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1학년 때는 그렇게 평일은 수요일만 나오고 대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풀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무거운 책가방 메고 독서실 전전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대보고 전용 우리가 이제 한대보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커뮤니티가 이렇게 밥도 먹고 할 수 있도록 스테이할 수 있는 공간 독서실 이런 것도 충분히 다 제공을 해주고 뭐 셔틀 보내주는데 뭔들 못 해주겠습니까? 네. 네, 이 동네에서 오늘도 제가 오신 어머님들 보니까 진선 숙명 어머님들, 대청중 어머님들 많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보니까 거의 반반이신 것 같아요. 이 동네 어머님들 뭐 삼육 어쩌고 어쨌든 이렇게 반반 오셔서 이 동네 어머님들도 지금 우리 학원의 실장님 중에 중3 어머님이 둘이나 있거든요. 그다음에 막 고민을 하는 거 어디 보낼까 원장님 어디 가요? 막 이래서 한대보고 가야 되겠다. 우리 실장님 애기들도 거기 가면 1등 그렇다고 1등이 쉽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왠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학교죠. 네. 탈대치 많이 합니다. 가끔 제가 중3 엄마들한테 듣기에 어머님들이 강 건너 갈까요? 지방으로 갈까요? 이천 갈까요? 이런 어머님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절대 반대합니다. 이천 가면 이천에서 물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머니 시야가 떨어지잖아. 그죠? 그냥 만약에 대치동에서 내가 조금 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 한대보고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더 이상 뭐 지방을 가서 성공했네 뭐 이렇게는 힘들어요. 왜냐면 수능이 안 돼요. 그러면. 예, 수능이 안 되기 때문에 수능과 수시를 다 챙길 수 있는 한대보고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어머님들 저희가 12월 13일 한대보고 발표하면 그 다음 날 또 합격자 설명할 거거든요. 네, 혹시 문자 못 받으시더라도 꼭 연락 주세요. 네,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12월 달에 열리는 수학 그 한대보고 윈터, 한대보고만을 위한 윈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우리 친구한테 박수 한번. 네, 네.